다양한 승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 요즘에 뭐 유튜브도 뭐 하시는 것 같고. 예, 좀 합니다. 굉장히 예. 바쁘게 보내시네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우리 이동영 선생님하고 같은 시간대여가지고요. 이동영 선생님이 2만 명 들어오는데 저희 뭐 지금 한 500명도 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예, 제 시간대 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하시던데. 네. 어제는 어떤 주제로 하셨어요? 어제는 사실은 마녀사냥. 조선시대 마녀사냥인데 지금 우리. 마녀사냥은 중세 유럽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마녀사냥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개혁적 세력들을 갖다가 엄청난 가짜 뉴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공격해서 결국 끝내 이제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뭐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었죠. 예. 조선시대 때 가짜뉴스는 어떻게 사람들 입소문으로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방 같은 것도 붙여서 가짜뉴스를 생산해냅니까? 당연히 뭐 방 같은 것도 당연히 붙이죠. 괴서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붙이고 뭐 당연히 이제 한글이 보급되다 보니까 그런 한글을 이용한 가짜 뉴스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상대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인신 공격을 하는 것들,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들도 다산 정약용 선생 뭐 천주교 신자라고 또 뭐 공격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백호 윤유 같은 경우를 그런 공자를 갖다가 혹은 주의를 갖다가 배격한다라고 하는 뭐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죽인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 때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재현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아이들을 노래를 네. 시켜서 네. 어떤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서 네. 그걸 부르게 해서 막 이렇게 소문도 내고 그랬던 그런 건 이제 참요라고 보통 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 때 이제 경국대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참요를 갖다가 불러서 뭔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짓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보통 이제 유배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곤장 100대를 맞는 일들인데, 실제로 그런 참요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기득권이었던 궁예 같은 경우가 동남동료 100명을 갖다가 자기 줄 앞에 세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이 퍼져 나가면은 상당히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은 금방 칠해도 금방 퍼뜨리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유명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동요 같은 경우. 그래서 서동이 선화공주를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도 다 참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예. 방금 곤장 100대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맞고 버틸 수 있어요? 다 대부분 죽죠. 그렇죠. 예. 그거 곤장 100대 맞으면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신 맞는 사람을 구한다던가 아니면은 돈을 뇌물을 왕창 줘가지고. 나 대신 맞으라고요? 예. 그것도 살 수 있어요? 아니, 조선시대 때는 양반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안 맞고 노비들을 대신 곤장 맞게 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었고, 그리고 곤장을 맞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예, 돈 주고 사서 대신 맞게 하는 경우들도 실제 있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안중근 의사에 관한 건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안중근 의사의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여야 정쟁의 소재로 등장했다. 역사학자로서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어떤 논평도 좀 놀랍기도 했고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자기가 순응한 씨의 후순으로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안중근의 후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놀랐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왜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나올까? 안중근 의사가 지금 이런 정쟁에 나올 정도의 인물이 아닌데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예.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추정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라는
결국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 안중근 의사를 좀 이해를 해야지 이 말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개화 세력의 한 명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이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라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907년에 이제 군대가 해산되는 걸 보면서 아, 이 교육운동 갖고는 안 되겠구나. 결국 이제 무력투쟁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결국은 이제 무력투쟁을 위해서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 가서 지금 오늘날 이제 블라디보스톡이죠. 거기 가서 이제 동지들 모아가지고 의병 부대를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뭐 그런 의병 부대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본인이 군대를 통해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결국은 이제 위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이제 헌신하는데 바치는데 군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 군인의 역할 그런 안중근 의사에 빗대서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서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런 열심히 군 생활을 했던 거다. 안중근 의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정신을 갖고 군 생활을 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것이 그냥 뭐 들으면 들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하나의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이 돼버린 게 또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거죠. 예. 대체적 평가는 좀 오버하지 않았느냐. 네네. 뭐 그런 의견이 많은데. 네. 뭐 무장투쟁론을 펼쳤던 분들은 뭐 안중근, 김원봉, 뭐 백범, 이육삼 이런 분들이 다 무장투쟁을 펼쳤던 뭐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무장투쟁이 거의 대세였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외교였잖아요. 아이 뭐 그 국내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미주에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예. 그러나 당시 그 뭐 만주 일대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자든 아니면 사회주의자든 모두가 다 무력 투쟁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저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김좌진 장군 이런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약산 김원봉 같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런 사회주의 출신들의 많은 세력들 뭐 최용권 뭐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마저도 다 무력투쟁에 참여를 하게 됐던 거죠. 무장투쟁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군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예. 것은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군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황당한 사건이기도 했었지만은 이동희 같은 경우 원래 이동희는 이제 대한제국 군대의 핵심 멤버였는데 군대 해산 이후에 이제 연해주를 가게 됐고 그때 당시에 레닌이 이동희 쪽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군자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20만 루블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자금을 사실 줬었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군자금 얻기 위해서 당시 일본의 은행을 또 어허. 털기도 했었죠. 그게 영화에 놈놈놈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그 만주 용정 일대에서 그 우리 조선 명동 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일본의 그 철도 부설 그 자금을 털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중경 임시정부 그 상해 임정부터 시작해서 8차례로 옮겨갔던 임시정부에서 국내 연통제를 통해서 군자금을 모았던 일들도 실제로 있었죠. 국내에 잠입해서 군장을 모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 부자들한테 좀 강제로 이렇게 자발적인 것처럼 하면서. 그 이제 백범 선생이 했던 건데 예. 나중에 이제 그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증서를? 그 증서를 예. 써주죠. 증서를 써줘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2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루어지진 못했죠. 예. 자, 근데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하면 이게 글쎄요 좀 안 알려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또 좀 흠집 내고자 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동학 농민 운동에 반대해서 토벌에 앞장섰다. 네. 이건 안중근 의사뿐만이 아니고 안중근 의사 집안 전체가 다 이렇게 했다. 그 아버지 안태훈 선생이 그 핵심 멤버였죠. 예.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곡해하는 부분들이 지금 예.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안태훈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나 왜 동학군에 대한 토벌대를 하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당시 그 동학 세력 중에 그 일부들은 그 지역의 이 화적패
이런 사람들이 동학이 이제 막 흥기하니까 그 동학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동학꾼들도 일부 존재했었기 때문에 안태훈 선생하고 안중근 의사는 이 비리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시 두 사람은 개화 세력이었어요. 예. 안태훈 선생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그 정부가 일본의 유학생 70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됐던 사람이었는데 갑신정변의 어떤 그 패망으로 인해서 일본 가지 못하고 이제 고향으로 은거했던 사람이었는데 끊임없이 이제 개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 동학이 개화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민중에 대한 어떤 혁명적 평등 이런 것들은 중요했지만 사실은 그 쇄국 정책도 안에 굉장히 많이 내포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개화를 해야만이 또 진보를 해야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일본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그 쇄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를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저해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동학 토벌 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됐던 거였죠.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 당시 조선이 계급 사회였으니까. 네. 안중근 선생은 신분사회 질서를 따랐던 인물이다. 네. 그래서 동학을 토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안중근 그 집안이 다 이제 천주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안태훈 선생이 이제 그 동학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 쌀을 갖다 천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자기네 동학군들이 갖고 있었던 쌀을 이렇게 노획을 해가지고 그걸 군자금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당시 영민시 세력들이 야 이거 원래 우리 정부 거니까 내놔라 이러면서 이제 안태훈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가게 됐고 예. 명동성당에서 한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태훈과 안중근 같은 경우가 천주교 신앙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봉건적 그런 그 신분 체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는 사실상 좀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다른 이야기 전에 조금 중간에 곁다리로 최근 안중근 의사 사진이 복원됐습니다. 컬러로. 네네. 근데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수염 모양. 네, 그 그 밑에 고문 흔적. 이게 보니까 수염이 아니고 고문이었다. 네, 이렇게 네. 됐거든요. 뭐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좀 근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어려서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수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 양반이 저런 수염을 길렀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뭐 고문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166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앞부분에서는 상당한 고문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그 구타 과정에서 나왔던 그 흔적으로 저도 생각을 좀 합니다. 참 예.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 안중근 선생의 유해는 못 찾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죽고 나서 그날 뭐 잘 아시겠지만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 뭐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오전 10시 반쯤에 이렇게 목을 달아서 한 뭐 10몇 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동생이었던 그 안공근 또 뭐 사촌 동생 안명근 이분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시신을 달라고 했는데 시신을 끝내주지 않고 그 리순 감옥 그 바깥으로 나가서 도랑이 사이에다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도 끝내 이제 찾지를 못했죠. 지금까지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협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었고요. 예. 당시에도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장개석 정부가 1949년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장개석 정부에서도 당시에 그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 지금 그 유해가 묻혔을 거로 추정되는 곳에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 뭐 그런 얘기가 조금 들렸었어서. 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 우리 정부가 지금 중국 정부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 좀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그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순 감옥하고 그리고 우리 그 서대문 형무소하고
이제 그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았고 또 투쟁했던 사람들이 갇혀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여순 감옥을 몇 차례 다녀왔었어요. 그때 이제 총영사를 좀 만났었는데 당시에 그 총영사 이야기로도 그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관계가 좋아서 아마 아파트 건립 문제는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꼭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중근 정신은 어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 안중근 정신은 뭐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바로 우리 민족이 외세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뭐 당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염원했던 내용들인데 다른 독립운동가들하고 달리 안중근 의사가 좀 특별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동양평화론 아니겠습니까? 그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당시에 조선 그리고 일본, 중국 이 세 나라가 함께 연대해서 평화로운 국가 체제를 갖고 그리고 이 나라 세 나라가 더 이상 뭐 전쟁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문화적으로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그 평화론 이런 평화론 같은 것이 바로 어떤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시아의 평화를 함께 연대하는 것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들을 더 세 나라가 키워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분단됐습니다만 뭐 북한도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 예. 안중근 의사가 당시에 주창했던 동양 평화론은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얘기한 거래요. 지금에 왔어도 그 말이 먹히는 거니까. 그렇죠.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뭐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안 의사가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안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는 그 을사늑약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1905년 이전까지 사실 이분이 이렇게 교육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을사늑약 이후고 또 1907년에 이제 군대 해산하고 연해주 가서 이제 그 유명한 단지동맹 하면서 3년 안에 본인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살해하지 못하면은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당시 단지동맹 때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셨었죠. 그 일본 제국주의를 신봉하는 또 일본의 구구파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좀 있는 것 같은데 테러리스트다. 네. 뭐 안중근 의사를 향해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사실 뭐 그런 이야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테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글쎄 저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저희 역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안중근 의사가 아닌 안중근 장군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분들 계세요. 글쎄, 뭐, 그분이 그 대한군대 뭐 중장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중근 뭐, 그 장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더 큰 틀에서 의로운 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라고 하는 표현이 더 포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의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